동국제약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고 입사 후 동국제약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 기술하십시오. 1번에서는 성장 과정과 입사 후 포부를 두 개를 물어본 거죠. 성장 과정과 이루고 싶은 목표, 입사 후 포부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먼저 성장 과정. 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장 과정은 어, 이 동국제약이라는 작은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궁금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 과정에는 음, 자,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거,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소통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통을 함에 있어서 그 소통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나의 생각, 즉 가치관, 가치관이 반드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음,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가치관을 형성했는지, 가치관이 주로 우리가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가치관으로 평생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살다가 어떤 사회적인 이슈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가치관이 변화될 수도 있고, 다 괜찮습니다.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 음, 배경에 대해서 써주면 되고요. 여기에 어, 이 가치관 관련된 경험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이런 가치관으로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거 나쁘지 않죠. 굉장히 좋겠죠. 가치관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본인의 어떤 소통했던 것, 소통 경험이라든지 봉사도 하면서 할 수 있겠죠. 봉사 경험, 협업 경험도 좋고 성공했던 경험 등등등 뭐든지 괜찮습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회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써줌으로써 나는 여태까지 이런 가치관으로 이런 사회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너희 동국제약이라는 사회에서도 잘 살 수 있어라고 어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회사는 동국제약이라는 작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가치관으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어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아르바이트라든지 여러 내가 속했던 사회에서 잘 살아왔기 때문에 니네 회사에서 잘 살 수 있어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성장 과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예시를 들어드리면 음, 이렇게 예시를 들어드릴 수 있는데 이 학생의 경우도 본인이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가치관을 형성한 것을 써줬고 그 다음에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 어떤 경험들에 대해서 써줬습니다. 이 경험은 한 가지를 쓰든 두 가지를 쓰든 세 가지를 쓰든 상관없습니다. 글자 수에 맞춰서 글자 제한에 맞춰서 쓰면 되고 두 가지를 못 쓰겠다. 그럼 한 가지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가치관 써주고 가치관과 관련된 경험을 써줬고 그 다음에 이제 소통에 대한 내용을 썼습니다. 사회를 살아가면서 소통은 중요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통은 본인의 소통에 대한 생각을 써주고 그 봉사 경험을 통해서 소통을 했던 것을 표현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협업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써줬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형식. 음, 여러분들 가끔 성장 과정 그 작성 형식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형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음, 이 형식을 빌려서 여러분들의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가치관 형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얘기가 있을 것이고 관련된 경험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통 방식이 각자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뭐 협업이 아니라면 헌신했던 거 아니면 갈등 상황 해결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을 해줘도 되죠. 근데 회사에서는 어쨌든 협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협업 내용 써주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얘기를 이런 형식에 맞춰서 작성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음, 그래서 이 정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입사후 포부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입사후 포부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그 입사후 포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열심히 일할 사람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오랫동안과 열심히에 대한 내용을 어, 표현해 주셔야 돼요. 왜? 입사 후 포부, 입사 후 목표, 동작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 즉 입사 후 포부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과 열심히 일할 사람인지에 대해서 표현해 주셔야 되고요. 이 오랫동안이라는 거는 10년 이상 소요되는 구체적인 목표를 말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소요되는 구체적인 목표를 표현해 줌으로써 이 지원자는 10년 이상 오래도록 일하겠네라고 그들이 회사가 생각하게끔 말을 해줘야 됩니다. 면접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뭐 백날 제가 이 지원자가 10년, 20년 뭐 정년까지요라고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표현해 주시면 되고 이 열심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줌으로써 그들이 이 친구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입사 후 포부를 뭐 예시를 제가 잠깐 드려드리면 입사 후 포부는 뭐 여기는 예를 들어서 어, 이루고 싶은 목표. 자, 입사 후 이루고 싶은 목표는 음,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직무가 음, 인사 쪽이라면 뭐 인사 부서의 부서장이 되는 것이며 부서장이 되어 부서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음, 시스템의 어, 구축 및 유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 써주면 됩니다. 자, 10년 이상 소요되는 구체적인 목표를 말하라고 그랬죠. 자, 여기 인사부서의 부서장,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줬죠. 부서장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얘기해 줬고요. 부서장 몇 년 걸리죠? 적어도 10년 이상 걸립니다. 한 15년? 이 정도 걸리겠죠. 그래서 이 부서장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이 친구 열심히 일하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는. 그리고, 여기까지 작성하시면, 이제 자소서에서 여기까지 작성하면 면접에서 부서장이 왜 되려고 하는데요?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자소서에서 부서장이 되어서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적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 면접에서 불필요한 질문 많이 받아봐야 좋을 게 없죠. 음, 자소서를 잘 작성함으로써 면접에서 필요한 질문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소서는 잘 작성해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어쨌든
자, 부서장이 되어서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입사해서 신입부터 뭐 부서장 되기 전까지 부서의 업무를 수행할 텐데, 부서의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좀 비효율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제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시스템적인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런 시스템화에서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부서장이 됐어요. 부서장이 되면 이거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본인이 느꼈던 뭐 비효율적인 부분들. 음. 그리고 이 부서장이라 함은 부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막중한 권력을 회사에서도 부여를 합니다. 부서장이 부서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 뭐, 여러분들, 뭐, 뭐 대부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입사를 할 때 이런 정도의 어떤 좀 마음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많이 쓰는 그 입사업 포부 중에 보면, 어, 뭐,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표현을 안 합니다. 뭐 적응하고 입사 몇 년 차에는 적응하고 뭐 노력하고 이렇게 쓰시는데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명확한 포부 목표를 갖고 있다라면 자 뭐 갖고 있다라면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입사함에 있어서 이런 정도의 생각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회사에 입사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의 어떤 전문가가 되고 그래서 나는 결국 이런 걸 하고 싶어 라는 목표 이런 목표를 갖고 생각을 한다라면 자세가 달라지겠죠. 취업에 임하는 채용 과정에 임하는 자세도 달라질 것이고 회사에서 일을 하는 자세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도 면접관으로 일하면서 보면 이러한 생각들을 한 친구들의 입에서 나오는 답변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입에서 나오는 답변이 다릅니다. 퀄리티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 입에서 나오는 답변 훌륭합니다. 솔직히. 뽑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점수 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생각을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오랫동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뭐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에 대한 답을 줘야 되겠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를 이루기 위해 다음에 뭐 세 가지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세 가지든 네 가지든 다섯 가지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예시니까 세 가지 들어드릴 텐데 첫째, 어, 직무 관련 글로벌 최신 이슈, 트렌드, 또 신기술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습득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A. 기업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음. 자, 여러분들 그 직무 관련 글로벌 이슈도 정보 습득을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입사 후에 음, 자, 여러분들 직무 관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사 후에 일을 하심에 있어서 자, 직무 관련된 예를 들어 인사부서라면 뭐 쉽게 얘기해서 대학의 어떤 경영학 관련된 뭐 협의체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협의체도 있을 수 있고 뭐전 세계 대학들의 어떤 협의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인사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업으로 하는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기업들만의 어떤
뭐 국내 아니면 전 세계적인 협의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인사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노무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 어떤 정부 협의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 어, 여러분들이 최신 어떤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다라면 어떨까요? 굉장히 좋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협의체에서 새로운 인사 관리 시스템이 나왔어. 어, 근데 그게 바로바로 뭐 우리나라 SNS나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구글에 바로바로 올라오진 않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지식을 뭐 정보를 습득해서 혹은 노무 관련돼서 어떤 정부 협의체 간의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졌을 때 정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알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습득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사에 바로 어떤 그 부서 회의 때 여러분들이 그 의제를 얘기한다라면 회사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음. 처음에 그게 뭔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은 대단하다고 느끼겠죠. 아무도 모르는 걸. 그만큼 이 친구가 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어떤 관심을 갖고 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구나. 태도와 자세가 다르구나라는 걸 회사는 느낄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회사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부서만이라도 그런 최신 정보들을 업무에 적용한다라면 뭐 회사는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시대의 흐름에 발을 맞추어 가면 발전할 수밖에 없지만 따라가지 못한다면 도태되겠죠. 어, 그래서 이 얘기는 회사의 발전에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회사 발전시키겠다는 얘기죠. 이거를 통해서 나는 부서장이 될 거지만 이걸 통하면 회사는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즉, 회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발전시키는 구성원, 당연히 어, 승진시키겠죠. 둘째, 직무 관련 시행착오 사례와 타 기업의 사례를 취합하여 정보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시행착오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입니다. 자, 시행착오 여러분들 뭐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회사 입장에서는 100% 나쁜 겁니다. 왜? 시간적, 물질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해죠, 회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취업한 이런 A 기업의 어떤 인사 관련해서 발생한 모든 시행착오 사례와 뭐 타 기업의 사례, 뭐 구글링하면 많이 찾을 수 있겠죠. 그런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정보화한 후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 다 안다면, 습득한다면, 그리고 그 내용을 부서원들과 공유를 한다라면 최소한 직무 관련된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겠죠. 어, 줄이게 되면 시간적, 물질적 비용이 세이브가 될 것이고 세이브된 비용을 어떤 회사의 R&D나 차라리 직원들의 어떤 복지에 투자를 한다면 회사는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거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부서장에 맞는 보다 깊은 수준의 지식의 습득을 위하여 입사 5년 차에 관련 야간 대학원에 진학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음, 배운 지식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사 10년 차에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것입니다. 자, 입사 5년 차에 관련 야간대학원을 이제 진학한다고 했습니다. 인사부서의 직원으로서 입사 5년 차에 관련 야간대학원에 진학한다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장이라고 가정할 때 인사부서장을 뽑아야 됩니다. 그럴 때 뭐 대상자가 3명이죠. 후보자가. 그런데 후보자 3명이 한 명은 학사 출신이고 한 명은 석사 출신이고 한 명은 박사 출신이라면 여러분들 누구를 부서장 시키겠습니까? 당연히 박사 출신 시키겠죠. 그래서 관련 야간대학원에 진학한다고 한 겁니다. 왜? 나는 부서장이 목표니까. 그래서 그러면 왜 입사 5년 차냐? 음, 입사 5년 차 정도 되면 이제 과장 정도 됩니다. 과장 정도 되면 그래도 부서의 업무를 많이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도 좀 낼 수 있고 야간 대학원도 뭐 요즘은 물론 인터넷으로 이루어지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무엇에 비해서 신입이나 대리직급에 비해서 시간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어떤 업무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할 수 있어요. 신입이나 대리 정도일 때는 회사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 5년 차에 직무도 익숙해지고 또 시간도 있을 때 부서의 업무도 파악되고 할 때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대학원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원 가서 뭐 4년이든 5년이든 공부를 하시고 또 그때까지 회사에서 일을 했겠죠. 즉, 한 5년 정도 배운 지식과 토탈 10년 정도의 경험을 음, 바탕으로 한다면 입사 10년 차에 전 노무사 자격증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 힘들겠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사부서에서 일하는데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떨까요? 회사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좋죠. 이거 시켜주지 않을까요? 노무사 자격증 따면? 음.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건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겁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열심히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좀 하기 어려운 거여야 돼요. 힘든 거. 이거 세 가지 다 힘들지 않나요? 다 힘듭니다. 각각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목표를 이렇게 힘든 목표를 해야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어, 입사업 후보를 이렇게 작성함으로써 오랫동안 일하는 거에 대한 답변이 되고 또 열심히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 과정과 이 입사업 후보를 같이 써줘야 되는데 이제 최대 700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알려드린 내용대로 쓴 다음에 이 700자에 맞게 줄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입사업 후보 같은 경우 뭐 여기까지만 작성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준비만 해 두신다면 면접에 질문이 나와도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요 정도로 줄이시고 그리고 뭐 이를 위해 다음에 세 가지라기보다는 인사부서장이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다음에 어, 실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절히 어, 내용이 표현되어지게끔 말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국제약 1번 문항에 대해서 1번 문항 성장 과정과 이루고 싶은 목표, 즉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정도 작성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작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